2만 개의 시체가 말뚝에 꽂혀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꼬챙이에 꿰뚫린 채 까마귀 밥이 되어 있었고 썩은 피가 흘러내려 땅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죠. 1462년 오스만 제국의 대군이 왈라키아 수도에 도착했을 때 목격한 광경이었는데 병사들은 처음에 이걸 숲으로 착각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야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이 지옥도를 만든 장본인의 이름은 블라드 3세, 세상은 그를 드라큘라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건 우리가 아는 흡혈귀 드라큘라와 이 남자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소설 속 드라큘라는 목을 물어 피를 빨았지만 진짜 드라큘라는 사람을 산채로 꼬챙이에 꿰어서 며칠 동안 천천히 죽게 만들었거든요. 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괴물이 된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블라드가 왜 이토록 잔혹한 인물이 됐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블라드의 아버지도 이름이 블라드였는데 블라드 2세라고 불렸고 별명은 드라쿨이었습니다. 드라쿨은 용이라는 뜻인데 헝가리 왕 지기스문트가 그를 용기사단에 가입시키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용기사단은 동유럽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지키겠다고 맹세한 기사 조직이었죠. 블라드 2세는 어린 시절을 지기스문트의 궁정에서 인질로 보냈는데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반은 유학이고 반은 진짜 인질인 셈이었는데 왈라키아 공국의 지배자였던 블라드의 할아버지가 헝가리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그 약속을 지키게 하려면 손자를 볼모로 잡아두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지기스문트는 블라드 2세를 꽤 잘 대해줬어요.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총애까지 했는데 그건 목표가 블라드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왈라키아의 통치자가 되어 헝가리의 우방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헝가리가 이렇게 작은 공국 하나에 공을 들였냐면 부동산 격언처럼 위치가 전부였거든요. 왈라키아는 당시 급격하게 팽창하던 오스만 제국과 헝가리 사이의 완충지대였어요. 오스만은 이미 발칸반도를 휩쓸고 있었고 헝가리는 우호적인 통치자를 왈라키아에 앉혀서 오스만의 정예 예니체리 군단이 자기네 국경까지 오는 걸 막고 싶었던 겁니다. 문제는 왈라키아의 왕좌가 엄청나게 불안정했다는 거예요. 블라드 2세의 아버지도 죽기 전까지 2번이나 왕좌에 올랐다 내려왔고 1436년까지 블라드의 사촌들과 이복 형제들 5명이 왕좌에 앉았는데 어떤 이들은 여러 번 앉기도 했습니다. 왈라키아 귀족들에게 일부 일처제는 엄격한 규칙이라기보다 그냥 권장사항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가계도가 복잡해졌고 서로 뒤통수 치고 왕좌를 빼앗는 게 일상이 됐어요. 블라드 2세 시대에 왈라키아 왕의 평균 재위 기간이 겨우 2년에서 3년 정도였다는 게 이 혼란을 잘 보여주죠. 1434년에 상황이 급변합니다. 당시 왕좌에 앉아있던 블라드의 형제가 오스만 술탄 무라드 2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절을 보냈거든요. 지기스문트는 블라드 2세에게 돈을 줘서 군대를 만들어 왕좌를 차지하게 했고 1436년에 성공해요. 블라드 2세의 첫 번째 조치는 전임자가 오스만과 맺으려던 조약을 취소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오스만이 보복으로 침공했고 한 달 뒤에 지기스문트가 죽어버린 거예요. 헝가리는 내부 위기에 빠졌고 왈라키아에 약속했던 군사 지원은 물 건너갔습니다. 블라드 2세는 용기사단의 맹세고 뭐고 다 접고 무라드 2세에게 충성을 맹세한 뒤 오스만 군대를 이끌고 헝가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오스만 군대가 패배하면서 이번엔 헝가리가 블라드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블라드 2세와 나중에 그의 아들 드라큘라를 괴롭힌 핵심 문제였어요. 왈라키아는 강대국들 사이에 낀 작은 나라였고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이 군사적으로 공격하거나 다른 왕족을 왕좌에 앉히려 했던 겁니다. 1442년에 블라드는 헝가리의 봉신이자 트란실바니아 공작인 후냐디 야노시와 만나는데 이 사람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냐디는 블라드를 설득해서 계획 중이던 오스만의 트란실바니아 침공 지원을 철회하게 했어요. 블라드는 중립을 유지하려고 침공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무라드의 군대가 후냐디를 공격하러 왈라키아를 통과하는 건 허락했습니다. 이번엔 무라드 2세가 블라드에게 분노할 차례였죠. 무라드가 블라드를 불러서 해명을 요구했을 때 그를 두 어린 아들과 함께 감옥에 가뒀어요. 오스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매년 500명의 아이들을 정예 예니체리 군단에 보내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블라드 2세가 오스만에서 풀려날 때 뭔가를 두고 왔어요. 바로 11살짜리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드라큘라, 즉 용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죠. 7살쯤 된 동생 라두와 함께요. 이 두 형제는 완전히 달랐어요. 라두는 오스만 궁정에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매력적이고 똑똑하고 잘생겨서 나중에 라두 미남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죠. 술탄의 아들 메우메트 2세와 친구가 됐고 터키어와 코란, 논리학, 수학, 철학 공부도 잘했어요.
반면 블라드는 매력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아서 라두가 받는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고 반항적인 태도 때문에 정기적으로 가정교사한테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대체로 대우는 괜찮았지만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걸 실감한 건 두 동유럽 인질 소년이 아버지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빨갛게 달군 쇠로 눈이 찢어지는 걸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블라드의 튀어나온 초록빛 눈은 모든 걸 봤어요. 오스만 궁정을 관찰하며 그 기능과 방식을 외웠고 군사훈련을 가까이서 지켜봤으며 메흐메트와 함께 자라면서 미래의 적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얻었습니다. 오스만 국가가 봉신들과 민중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포 전술도 관찰했고 또 하나의 냉혹한 교훈도 배웠어요. 정치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것. 더 많은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가족을 배신해도 괜찮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전령이 도착해서 블라드와 라두의 특권이 박탈된다고 전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용이 아들들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후냐디 야노시와 함께 오스만을 유럽에서 몰아내는 십자군에 참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군은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 여파 속에서 블라드 2세는 결국 무라드 술탄에게 다시 봉신으로 복종했고 놀랍게도 아직 살아있던 블라드와 라두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화해로 블라드 2세는 또 다른 전쟁을 초래했어요. 후냐디 야노시가 왈라키아로 쳐들어와서 블라디슬라프라는 왕위 찬탈자를 왕좌에 앉히려 했거든요. 블라드 드라큘라와 라두 미남은 다시 오스만으로 도망쳤어요. 한편 아버지와 함께 싸우려고 남은 막형은 반란 귀족 무리에게 잡혀서 빨갛게 달군 쇠로 눈이 찢어지고 산채로 매장당했습니다. 며칠 뒤 후냐디와 그의 부하들이 늪에서 블라드 2세를 추격해 죽였어요. 용은 죽고 왕좌는 찬탈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루마니아 민담에 따르면 블라드 2세가 늪에서 쫓기며 죽을 거라는 걸 알았을 때 충성스러운 귀족에게 검과 펜던트를 건넸습니다. 내 아들에게 가져다 주라고요. 5일 동안 그 귀족은 적을 피하고 강을 건너 오스만 제국에 들어가 블라드 드라큘라에게 그것들을 바쳤어요. 17살의 드라큘라는 검과 펜던트를 응시하며 서 있었는데 둘 다 지기스문트가 아버지에게 준 것이었고 용기사단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거기서 그는 살해당한 가족의 복수를 할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찬탈자 블라디슬라프를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후냐디의 침공이 블라드의 아버지와 형을 죽였을 때 10대 인질이 권력 게임에 투입된 겁니다. 무라드가 직접 블라드에게 죽음을 알려준 것 같고 그 뒤에 그를 오스만 군대의 장교로 임명했어요. 완벽한 시기가 왔어요. 후냐디와 블라디슬라프가 오스만령 세르비아로 진군했을 때 무라드가 코소보 밖에서 그들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겼거든요. 기회를 본 블라드는 1448년 터키 기병대와 함께 왈라키아로 쳐들어가 왕좌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웃긴 일이 생겼어요. 블라디슬라프가 살아서 군대와 함께 나타나 왕좌를 되찾고 블라드를 망명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의 첫 번째 통치는 고작 2달이었어요. 처음엔 오스만으로 도망쳤지만 거기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블라드는 자신의 죽음이 협상 조건이 될까봐 두려워 몰다비아로 도망쳤어요. 몰다비아에서 블라드는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의 삼촌이 몰다비아의 통치자가 됐고 사촌 스테판이 후계자였거든요. 블라드가 사촌과 연결되고 르네상스식 교육을 받으며 보낸 3년은 아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삼촌의 이복 형제가 그를 암살하면서 갑자기 끝나버렸고 블라드와 스테판은 둘 다 헝가리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게 다시 바뀝니다. 먼저 술탄 무라드가 죽고 그 자리에 더 야심찬 아들 메흐메트가 올랐는데 그의 최우선 목표는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블라디슬라프는 오스만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건 후냐디가 갑자기 새 왈라키아 공작을 물색하게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후냐디와 블라드 사이에 접근의 여지가 생긴 흥미로운 상황이었어요. 후냐디는 블라드에게 정당성과 왕좌를 되찾을 길을 줄 수 있었고 블라드는 후냐디에게 오스만 군대를 내부에서 아는 유능한 파트너를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블라드가 자기 가족을 학살한 남자와 손을 잡아야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블라드의 아버지가 이 결정을 할 수 있게 준비시켜놨습니다. 블라드를 오스만의 인질로 버렸을 때부터요. 정치는 개인적인 게 아니었고 왕자를 되찾는 게 복수를 포기하는 걸 의미한다면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소식이 들려왔어요. 메흐메트가 동방 기독교의 요새에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했고 다음 목표는 헝가리 국경 도시 베오그라드였어요. 1456년 후냐디는 용병 군대를 이끌고 도시 구원에 나섰고 블라드에게는 트란실바니아로 가는 고개를 지키고 블라디슬라프를 붙잡아두라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수주간의 전투 끝에 후냐디는 포위를 풀고 메흐메트의 군대를 물리쳤어요.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 불렀죠. 하지만 기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역병이 그의 진영에 퍼져 후냐디를 죽였거든요.
블라드 드라큘라는 적에서 멘토가 된 이를 애도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국으로 진군하며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불길한 별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헬리 해성이었어요. 왈라키아 수도 트루고비 슈테 밖에서 적군과 마주한 블라드는 타오르는 별을 승리의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별로 없지만 두 버전 모두 블라드가 직접 자기 손으로 찬탈자를 죽인다는 건 같아요. 왕좌에 오르자 그의 동전에는 5꼬리 해성이 새겨졌습니다. 그를 왕좌에 앉힌 귀족 파벌은 귀족층의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죽은 블라디슬라프를 지지했고 여기엔 블라드의 형을 죽인 자들도 포함됐어요. 두 번째 통치가 시작된 지 몇 달 만에 한 젊은 귀족이 용병 군대를 모아 젊은 공작을 폐위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블라드는 매복해서 누구도 놓치지 않을 본보기를 만들었어요. 그의 병사들은 긴 말뚝을 날카롭게 깎아 기름을 바른 뒤 그 귀족과 모든 남자 친척들의 몸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아직 살아있는 채로 길가에 세워두고 며칠에 걸쳐 죽게 내버려 뒀어요. 블라드 꼬챙이 공이 도착했고 그의 적들은 고통받게 될 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피와 폭력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5세기는 유럽에서 특히 피비린내 나는 시대였어요. 극단적인 폭력의 전시로 민중을 통제하는 게 유럽 전역에서 흔했는데 영국 왕들은 머리를 말뚝에 꽂았고 프랑스 왕들은 사람들을 바퀴에 묶어 사지를 부러뜨렸으며 스페인에는 종교 재판이 있었죠. 블라드를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인데 이런 기준으로도 그의 폭력 캠페인은 극단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트루고비 슈테 1457년 부활절이었습니다. 왈라키아 귀족들이 블라드 드라큘라의 식탁에서 연회를 즐기고 있었어요. 고운 부활절 옷을 입고 새 공작에게 잔을 올리며 과거는 잊혔다고 말했죠. 하지만 블라드는 잊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병사들이 무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블라드는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형을 산채로 매장한 귀족들과 그 가족들을 분리해서 봄 추위 속으로 행진시켰습니다. 가장 나이든 이들은 즉시 꼬챙이에 꿰어졌고 나머지는 폐허가 된 산 요새까지 강제 행군해서 블라드의 새 성을 재건해야 했어요. 고운 옷은 찢어지고 벗겨져 거의 벌거벗은 상태가 됐고 대부분은 쓰러져 죽을 때까지 일했죠. 그는 또한 공공질서를 강제하기 위한 공포 캠페인을 시행했어요. 도둑은 참수당했고 불륜을 저지른 아내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으며 게으른 농민은 꼬챙이에 꿰어졌어요. 루마니아 민담에 따르면 그는 거지들을 위한 연회를 열었다가 문을 잠그고 홀을 불태워 그들이 국가에 부담이 되는 걸 막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두 외교관이 블라드 앞에서 터번을 벗는 게 그들의 관습에 어긋난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블라드는 그들의 머리 덮개를 두개골에 못 박음으로써 이 전통을 기렸다고 하죠. 학살은 트란실바니아의 브라쇼프 마을과 관련해 새로운 정점에 달했어요. 1459년에 작센인들이 세 번째 찬탈자를 인정하자 그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그는 왈라키아에 살던 브라쇼프 상인 짜문 흰명을 꼬챙이에 꿰었고 그 다음 다른 작세인 300명을 산채로 불태웠어요. 그런 다음 남부 트란실바니아를 향해 공격해 마을들을 불태우고 브라쇼프 외곽을 공격한 뒤 철수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수천 명이 죽었고 블라드의 가장 악명 높은 행위 중 하나로 남아 있어요. 두 번째 통치 3년 만에 블라드는 완전한 잔혹함을 통해 많은 목표를 달성했어요. 귀족들을 굴복시키거나 교체하여 공포에 떨게 했고 권력을 강화했으며 너무나 믿기 어려운 피해 광경을 연출해서 왕좌를 노리는 찬탈자들이 두 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교 정책으로 눈을 돌렸어요. 오스만이요. 블라드는 통치를 시작할 때 메흐메트에게 재정 조공을 바쳤지만 그 첫 번째 지불이 그가 보낸 유일한 것이었어요. 1461년까지 그는 3년이나 연체된 상태였고 메흐메트는 외교적 냉랭함을 해소하기 위한 만남을 원했습니다. 메흐메트의 사절들이 대규모로 왔는데 그들은 블라드를 잡을 계획이었죠. 대신 블라드의 군대가 숨어 있다가 나타나 터키군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을 트르고비슈테로 데려갔을 때 오스만 사절들은 각자를 위해 세워진 말뚝을 봤는데 그중 두 개가 더 높았어요. 하나는 그리스 외교관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터키 사령관을 위한 것이었죠. 몇 주 안에 블라드의 군대는 다뉴브 강을 건너 터키 영토를 유린하고 수천 명의 포로를 꼬챙이에 꿰고 민간인들을 집에서 불태웠습니다. 블라드는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를 상대로 터키 군대를 이끄는 건 그의 어린 시절 동료 메흐메트였고 술탄의 오른팔에는 블라드 자신의 동생 라두 미남이 있었습니다. 1462년 어느 날 밤 메흐메트와 라두가 오스만군을 이끌고 다뉴브 강을 건너 왈라키아로 들어왔어요. 메흐메트는 6만에서 7만 병력과 대포 120문을 가졌는데 블라드는 주력군에 겨우 1만 명의 병사를 모을 수 있었고 그 대부분이 농민이었어요. 블라드는 전장에서 메흐메트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대신 게릴라 전술을 썼습니다. 후퇴하면서 뒤에 땅을 불태우고 수원을 오염시켜 오스만 군대가 식량을 얻지 못하게 했어요.
그 순간은 오스만 군대가 수도 트르고비슈테 밖에 진을 쳤을 때 왔어요. 왈라키아 기병대가 방심한 오스만군에게 돌격하며 칼을 휘두르고 천막을 불태웠어요. 블라드는 혼전 속을 뚫고 메흐메트의 개인 천막으로 돌진했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메흐메트는 우연히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그의 계획된 참수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다음 날 군대들이 본격적으로 맞붙었고 블라드는 2,000명의 병사를 잃고 수도를 메흐메트에게 버린 채 산으로 달아났어요. 하지만 그는 뭔가를 남겨뒀습니다. 메흐메트와 라두가 트르고비슈트에 접근하면서 그들의 병사들은 멀리서 나무 숲처럼 보이는 걸 봤어요. 가까이 가보니 시체였죠. 남자, 여자, 아이들 모두 꼬챙이에 꿰어져 끔찍한 전시물이 되어 있었고 시체에는 새가 둥지를 틀고 있었어요. 한 기록은 그 수를 2만 명이라고 해요. 이 공포 전술이 오스만 병사들을 흔들어 놓긴 했지만 메흐메트에게 다른 길을 열어줬어요. 블라드가 도주 중이고 분명히 패배한 상황에서 귀족들은 점점 더 라두에게 투항했고 트르고비슈테에서 새로 즉위한 라두는 잔혹한 형에 대한 더 합리적인 대안으로 자신을 제시했어요. 블라드는 패배했고 권력을 잃었으며 그의 병력은 점점 더 타령하고 있었어요. 이제 카르파티아 산맥에 숨어있는 블라드에게는 희망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옛 동맹 마티아스 코르비누스가 헝가리 군대를 이끌고 왈라키아로 향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라드는 왕자를 되찾는 데 도움을 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코르비누스는 족쇄 한 쌍을 가지고 왔습니다. 코르비누스는 블라드를 체포하고 블라드가 메흐메트와 협력해서 왕좌를 되찾는 대가로 헝가리에 전쟁을 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위조 편지 몇 통을 만들어냈습니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코르비누스는 교황에게 승리를 보여줘야 했고 블라드의 반역을 밝혀내는 건 군대를 쓰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블라드는 다시 포로가 됐고 14년간 그 상태로 남았습니다. 1476년에 가장 큰 시험이 왔어요. 몇 달 안에 헝가리 군대가 트르고비슈테로 진군했고 블라드와 스테판의 군대가 연합해서 폐위된 공작이 메흐메트에게 도망치는 걸 겨우 놓쳤습니다. 그래서 1476년 12월 블라드는 다시 한번 왈라키아의 공작이 됐어요. 그의 인생에서 그는 인질, 도망자, 망명자, 공작, 포로, 장군이었고 반란자이자 압제자였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인 그에게 이것은 세 번째 통치가 될 터였고 겨우 2달밖에 지속되지 않겠지만 블라드는 영원히 살 것이었습니다. 1476년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한 전령이 정복자 메흐메트 앞에 섭니다. 그는 상자를 들고 왔고 그걸 열자 반역적인 용의 아들의 머리가 드러났죠. 우리가 아는 건 세 번째 통치 2달 만에 그가 오스만과 전투를 벌여줬다는 것뿐이에요. 블라드가 적들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그 모든 끔찍한 세부 사항을 감안하면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다는 게 좀 아이러니해요. 하지만 죽음이 블라드 드라큘라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역사적 삶에 어울리는 결말을 제공하지 않으면 전설이 나서서 그 일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리고 드라큘라는 무덤에 머물기를 거부했습니다. 블라드의 두 번째 통치 기간 동안 브라쇼프 트란실바니아 작센인 학살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작센인들은 독일인이었고 여전히 고국과 무역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15세기 중후반의 독일은 유럽 최고의 인쇄 및 출판 중심지 중 하나였죠. 브라쇼프에서 작센인들을 학살한 후 작센 인쇄업자들은 블라드를 그들의 출판물에서 가장 좋아하는 악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블라드가 헝가리에서 포로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잔혹함과 도살로 국제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블라드에 대해 말해진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의미로든 흡혈귀로 비난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건 아일랜드 작가 브램 스토커의 작품이었는데 그는 흡혈귀 소설을 쓰려고 준비하면서 블라드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1970년대에 스토커의 메모가 발견되면서 역사가들은 그가 루마니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의 메모에는 사실 블라드 3세라는 이름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 공작이 드라큘라라는 가문에서 왔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한 것 같기는 해요. 다시 말해 그는 아마 그냥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을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외부 세계가 블라드 꼬챙이 공을 알게 된 거예요. 스토커의 소설에서 블록버스터 연극, 텔레비전과 영화 각색, 할로윈 의상, 게임, 그리고 드라큘라의 성을 중심으로 한 루마니아의 관광 산업까지요. 루마니아 밖의 모든 사람들이 블라드를 사이코패스나 피를 마시는 괴물로 보는 동안 루마니아 자체는 자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19세기 민족주의의 핵심 요소는 역사에서 역사적 영웅을 끌어내는 것이었거든요. 루마니아에서 그는 잠시 동안 왈라키아를 독립시켰고 자기 땅을 강대국으로부터 지키다 죽은 잔혹하지만 공정한 통치자로 여겨졌어요. 공정하게 말하자면 블라드가 현대 루마니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있지만 많은 루마니아인들은 나라가 정말 그를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논쟁하고 있어요. 하지만 블라드의 이야기에 대한 이 모든 서로 다른 의견들은 그것을 더 흥미롭게 만들 뿐이에요.
지저분하고 종종 혼란스럽고 모호한 충성심의 삶에서 나중에 작가들은 블라드를 민족주의 아이콘에서 공포 캐릭터, 문학적 흡혈귀, 관광 명소의 미끼까지 모든 것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는 충분히 유명하면 언젠가 무덤에서 일어나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매혹적인 연구라는 거죠.